안녕하세요. 초등엄빠TV의 짜장쌤입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서 식사 잘 하나요? 정말 한 그릇 뚝딱 하면서 밥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집은 아유 강사님 우리 아이 진짜 밥 한번 먹이려면 온 에너지가 다 뺏깁니다. 한 번 식사하는데 보통 1시간 걸리고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정말 예전에는 우리 자랄 때는 정말 먹을 것이 귀해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렇게 먹을 거 가지고 싸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제발 하나만 먹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부모의 모습이 정말 가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먹는 즐거움도 느끼면서 식사를 좀 잘 할 수 있을지 그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을 다 기르고 이제 지금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된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나름의 그래도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원칙 중에서 좀 우리 학부모님들이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침 식사 시간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시간을 변동을 가지지 않고 늘 일정하게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7시 40분 그리고 저녁 식사는 6시 30분 이런 식으로 가정마다 당연히 시간의 차이는 있겠죠.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빨리 가져가고 어떨 때는 늦게 가지고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시간 언저리에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는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해진 점심시간에 맞춰서 내가 간식을 언제 먹고 언제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에도 내가 집에 가서 간식을 지금 먹으면 또 저녁을 못 먹을 거니까 좀 참았다가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타임 스케줄을 맞춰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침 저녁 시간을 세팅 일정하게 가져가자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앞에 있는 원칙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식사 시간 2시간 전에는 단 간식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음료수조차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입맛이 없어 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뭔가 달고 자극적인 걸 먹었으니까 더 이상 식욕이 없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차단시켜 버리고 그러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단 간식들은 식사 후에 먹도록 안내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 식사하는 모습 보면요 답답합니다. 그게 밥을 먹는 건지 밥을 먹어주는 건지 제발 한 번만 먹어주세요 했을 때 정말 부모를 위해서 한번 먹어주는 듯한 그런 표정과 태도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경우 없습니다. 먹고 돌아다니다 한번 먹고 정말 뭐가 노는 게 먼저인지 먹는 게 먼저인지 분명히 부모가 큰 소리도 쳐보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고육지책으로 어떻게 해요? 핸드폰도 보여주면서 핸드폰 보면서 먹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사 예절들을 원천적으로 좀 바꿔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큰 소리 치고 강압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울면서 앉아가지고 먹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식사 준비할 때요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거죠. 자, 오늘 카레입니다. 그럼 뭐예요? 채소 손질에서부터 씻고 그 다음에 간단한 빵칼 정도로 아이들이 채소를 자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듬고 썰고 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시키는 겁니다. 자, 나물을 사오셨습니까? 씻고 간단하게 꼭지를 따고 또 좀 다듬는 정도의 일들, 가위로 자른다라는 그런 일들은 아이에게 시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요리에 아이가 관여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요리인데 아빠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내가 한 요리인데 실제 맛은 어떨까? 샐러드에 그냥 드레싱을 하나 뿌리는 것조차도 아이는 본인이 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서 맛까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식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밥그릇, 국그릇, 반찬 이런 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정 반찬에는 손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통 저걸 안 먹는 것 같은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골고루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이에게는 식판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나물, 채소, 고기, 그리고 단백질, 국 최소한의 것을 두고 요것만큼은 다 먹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식판에 담겨진 것들은 절대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게 처음에는 좀 아이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판에 있는 건 엄마하고의 협상이 되는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에게 훈육을 하고 뭔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엄마의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나 협상의 여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식판에 놓여진 것은 어때요? 부모가 그래 뭐 그만큼만 먹어 하면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있는 건 다 먹어야 돼요.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식판에 담아서 아이에게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부모가 아이한테 바로 앉아서 식사를 맛있게 먹어야지 라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이에게 별로 통하지 않아요. 물론 그때뿐일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보면 아이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뭐 옛날 프로그램입니다. 금쪽이 이야기, 그죠?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컨설팅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식사 예절 파트에 대한 부분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짤막하게 아이가 밥 투정하고 편식하고 식사 예절 지키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꿔가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이하고 같이 시청을 하는 것이죠. 아이는요, 부모의 말보다 자신의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잘된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된 거는 내 또래 아이인데 저런 방식으로 저런 태도로 맛있게 먹구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끔 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야,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저러는데 나 좀 부끄럽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타산지석에 삼는 도구로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학습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할지, 즉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할지, 그러니까 어른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내 또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실제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식생활에서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모습, 또 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스스로 자각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행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천천히, 그쵸? 원칙,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녁 시간, 아침 시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2시간 안에서는 단 음식과 음료수,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먹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식판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그 식판에 있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관련된 영상, 식사 예절의 영상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게끔 해주고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관여시켜주는 것이죠. 실제 씻고 드레싱도 뿌려보고 다듬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참여시키면서 식사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차츰 변화되는 겁니다. 분명히 한 번에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더, 뭐예요? 부모가 식사 중에 핸드폰을 한다거나, 부모가 식사 중에 TV를 보고 있다거나, 부모가 식사 중에 정말 음식을 맛있게 즐기면서 먹는다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그럴 때가 가끔 있긴 합니다만,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면 아이도 역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애써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되게 음식을 즐기던 아이도 어느 순간 되면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전혀 음식에 관심이 없다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습관이 잡히면서 음식을 맛있게 즐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죠?
집밥도 먹다가 또 다른 외식도 하고 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다른 나라의 음식도 먹어가면서 밥의 소중함,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도 좀 느끼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핍을 느낌으로써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한번 정말 아이가 음식을 먹기 싫어한다면 그래 알겠어. 간식은 안 돼. 하면서 아이가 정말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죠? 아프리카 저 멀리에서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들 영상을 보여주면서 내 일상에 대한 감사를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한 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변화는 없어요. 그죠?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이끄시는 현명한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빠TV 도움 되셨습니까? 네, 구독도 누르시고요. 네,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